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자, 김프로. 우리가 시즌 1 때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경찰 전현직 수뇌부를 털 것이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한다면 경찰에다가 수사권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때리기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에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뭐 또 이게 달라져. 지난번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 슬쩍 이렇게 발 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지상파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럴 이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준비는 저는 분명히 해놨다고 봅니다. 근데 이 카드를 상황에 맞게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게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고, 예.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로는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파일이 캐비넷에 잔뜩 들어있다. 캐비넷에 있는 파일을 아직 꺼내지는 않았을 뿐이지,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경찰에 이런 거를 털어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캐비넷 안에 안경환 파일도 있었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써보자면, 예. 이게 검찰발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 좀 약간 색다르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정열 전 판사가 방금 뉴스 간장 코너에서 법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어쨌든 이게 처음에 공개될 때 70년대 판결문은 어쨌든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료 공개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과연 누가 어떤 경위로 찾아봐가지고 알고 있었을 것이냐. 그럼 사건의 당사자든지 예. 아니면 주변에 있던 핵심 관계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이거 저 사람은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제보를 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일 텐데, 예. 그렇게 제보를 했다고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것 말고는 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갑론을박이 있거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어야, 그거를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적절치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럼 이거를 제보할 것인가를 찾아서, 예. 언론에 제보를 하든지 아니면 야당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거를 그 핵심 관계자들이 콕 집어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갖다 줬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냐면,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분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인권위원장을 하다가, 예. MB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장을 그만두시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찾아보시면, 그때 당시에 MB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독설을 많이 날리고, 좋지 않게 이제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MB 정부 초창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선임됐던 많은 주요 포스트에 있던 장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흔히 아는 영포라인에서 총리실 산하에다가 사람들을 두고 민간인 사찰이 한참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팀이었거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동원돼가지고 열심히 뒤를 캐고 다녔던 사람들이거나 예. 그때 생성된 파일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제 그냥 추측이고 소설이기는 합니다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낙마하게 됐던 쭉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예. 맨 처음에는 이분의 여성관을 문제 삼아요. 예. 책에 있는 몇 가지 표현, 문장 이런 것들을 맥락을 자르고 예. 이분이 굉장히 여성관의 문제가 크게 있는 것으로 예. 뭔가 이렇게 군부를 짚히죠. 그래서 그걸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한번 회자가 된 다음에 예.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청문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분의 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문이 공개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여성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 아니냐. 예.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이게 좀 위선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밑밥을 좀 깔아놓고, 그리고 아주 뭐 핵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진 걸 보면 예. 이거는 그냥 단발적으로 이렇게 사건들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역할을 나눠서 이거는 언론에서 뭐 이렇게 1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되면 그럼 요거를 판결문을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디자인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정보의 소스는 이분이 인권위원장을 하다가 그만두신 배경이 있으니 그때 이제 그 MB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공공기관장들이나 주요 포스트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할 때 동원됐던 수법이 뭐냐면 네. 전부 다 털어서 먼지를 다 턴 다음에 뭐 이걸 깔까요? 아이 뭐 자발적으로 그냥 나가실래요?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은 너무 저열하고 이랬겠지. 우리가 위원장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걸 계속 막고 있는데 터뜨린다는 것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완고하게 나오시면은 저희가 못 막아드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겠지. 응? 표현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말의 핵심은 나갈래요? 아니면 깔까요? 이제 그렇지. 이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MB 정부 때 수많은 사람들의 뒤를 캐고 다녔던 것이고 민간인 사찰이 꼬리가 잡혀가지고 그때 많은 증거들을 다 없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에 새롭게 누군가가 찾아서 뒤를 털다가 새롭게 뭔가 의혹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쌓여있던 정보들을 검찰개혁이라는 큰 기치를 내걸고 뭔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에 뭔가 나름대로 흠집을 내야 되는 야권의 플레이어들이 이거 뭐 되도 않게 반대만 하고 여론에서는 뭐 70% 이상 지지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계속 헛발질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나름대로 가진 리소스나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공작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나름의 회심의 일격을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총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뭐 낙검수가 막 뜰 때 또 이제 낙검수 총선 출마설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조선일보가 김용민이의 그 낙검수 내에서의 그 욕설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요. 막 띄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거 며칠 앞두고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들을 꺼내면서 이 친구는 몹쓸 친구다. 나쁜 이미지를 막 심어놓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타를 때리는 이 수법. 어디서 많이 본 수법입니다. 수법이 좀 비슷하죠. 뭐 이게 돼지 엄마가 나쁜 사람은 맞는데 너보단 낫습니다, 제가. 뭐 아무튼 요런 방법들이 그냥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아기가 너무 착착 잘 맞는 감이 좀 있다. 근데 저는 뭐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이미 사퇴는 하셨고 뭔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손발이 잘 맞고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 정보가 어떻게 까졌느냐, 이 정보가 까진 것이 적법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제 큰 그림을 봐야지 세세한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정밀하고 신중하고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그냥 통과돼가지고 뭔가 검찰 개혁을 한참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최동욱 전 총장이 후루룩 물러났던 것처럼 그런 게 진행 중인데 만약에 들고 가가지고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시끄럽게 되고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보다는 차라리 검증의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을 새로 찾게 된 모양새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그냥 오케이 그러면 더 적임자 검찰개혁을 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진행했다가 틀어진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수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잘 봉합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굉장히 잘 매끄럽게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잘 수습하고 넘어가는 모양새를 취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인다면 오히려 개혁의 드라이브에 힘이 훨씬 더 실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잘 현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42년 전 가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한풀이 2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모략의 시스템, 마타도어의 시스템, 이게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규명하지 않으면 또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뭐 네. 법의 절차를 어겨서,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늘 하는 고민인데요. 이거는 법 절차를 어기게 된 것이거나 내지는 취재원을 보호하게 되면 내가 기사를 쓴 기자가 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정말로 공익에 부합하다고 소신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럼 내가 형사처벌 받을게요. 받고 이거는 뭐 역사에서 내지는 대중이 그거를 평가하겠죠. 라고 책임 있는 자세를 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자세로 기사를 쓰고 검증하는 기자들도 이미 있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책임을 지면 될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과연 폭로한 쪽에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쪽에서 그런 공명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냐는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물타기를 하고 막 여론을 호도하고 이런 것으로 법적인 책임은 내가 안 지려고 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지나갑시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반드시 있으니까 끝까지 그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후자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뭐 그렇다고 보여지죠. 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이렇게 지금 팀플레이로 한 이 행동의 저간과 본질이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알고 있었을 것이냐. 그럼 뭐 사건의 당사자든지 예. 아니면 주변에 있던 핵심 관계자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이거 저 사람은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제보를 하는 형태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일 텐데 예. 그렇게 제보를 했다고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것 말고는 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갑론을박이 있거나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어야 그거를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적절치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럼 이거를 제보할 것인가를 찾아서 예. 뭐 언론에 제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써보자면 예. 이게 검찰발일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는 좀 약간 색다르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정열 전 판사가 방금 뉴스 간장 코너에서 법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어쨌든 이게 처음에 공개될 때 70년대 판결문은 어쨌든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료 공개를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과연 누가 어떤 경위로 찾아봐가지고 그럴 이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준비는 저는 분명히 해놨다고 봅니다. 근데 이 카드를 상황에 맞게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게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뿐이고 예.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로는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파일이 캐비넷에 잔뜩 들어있다. 캐비넷에 있는 파일을 아직 꺼내지는 않았을 뿐이지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경찰에 이런 거를 털어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캐비넷 안에 안경환 파일도 있었는지 이게 또 야당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거를 그 핵심 관계자들이 콕 집어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갖다 줬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뭐가 있냐면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분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인권위원장을 하다가 예. MB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장을 그만두시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찾아보시면 그때 당시에 MB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독설을 많이 날리고 좋지 않게 이제 물러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자, 김프로. 우리가 시즌 1 때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경찰 전현직 수뇌부를 털 것이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한다면 경찰에다가 수사권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때리기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혁에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뭐 또 이게 달라져. 지난번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 슬쩍 이렇게 발 빼는 거 보면 아직까지 지상파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